네,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정신이 아닌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 이슈에 묻혀있는 소식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정부는 정말 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기득권만 생각하는 정부인 게 확실합니다.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하게 하면서 아파트 할부 30년 인생을 서민들에게 만들어주더니 이제는 오피스텔 마지막 규제인 바닥 난방 제한까지 폐지했습니다. 부동산 건설사 살리기에 진심이고 은행들 돈 벌게 해주면서 본인들 배를 불리는 이번 정부, 부동산 몰빵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가계경제 핑계를 대고 서민 경제를 위하는 척하면서 11월 28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인하하면서 격차를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환율은 치솟았고요. 기준금리 올릴 때 안 올리고 동결로 버티더니 내릴 때는 누구보다 빨리 내리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부터는 쭉 동결이 예상되는데 설마 내리고 나서 또 내릴까요? 지금 이미 중립금리 최하단 레벨까지 내려왔습니다. 벌써요. 미국은 내렸다 해도 아직까지 4% 후반대입니다. 정말 외화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죠. 본인들의 정권, 기득권에만 진심입니다. 렛츠고! 일단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른 개념이지만 요즘은 아파트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아파텔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다른 개념이고요.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현재 흘러가는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정말 투자할 타이밍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나중에 투자할 타이밍일 때 도움이 됩니다. 기존의 오피스텔이 아파텔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가지 규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 규제들을 쫙 한번 보시면 과거에는 발코니 욕실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고요. 크기 3mm 이하면 1평도 안됩니다. 좀 더 완화된 게 크기 5mm 이하인데요. 2평도 안됩니다. 그냥 오피스텔에 발코니 욕실을 설치하지 말라는 거였고요. 이 규제들에서 욕실 설치는 2010년 6월에 해제가 됐고 발코니 설치는 24년 2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설치가 제한 폐지됐다고 해도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고요. 아파트처럼 주변 동과의 간격이 넓은 게 아니라 좁기 때문인데요. 작년에는 발코니 제한 설치를 다 풀더니 최근까지 있었던 전용 면적 120mm 이하 약 36평 정도 됩니다. 바닥 난방 제한 폐지를 했습니다. 이제는 넓은 오피스텔도 바닥에 난방을 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랑 차이가 조금 더 없어진 거고요. 이렇게 제한이 있었던 걸 다 폐지하면 이제 아파트에 이어서 오피스텔 살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살리는 이유는 아파트 공급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도 살리자. 그러면 부족한 공급을 오피스텔로 메꿀 수 있다. 이게 정부가 규제 폐지한 이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규제가 다 풀면 오피스텔로 공급이 몰리면서 오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요. 하지만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수 포함을 제외해야지 그래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지금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주택수 포함해서 제외해달라는 건데 기준이 좀 있습니다. 60mm 이하의 신축 그리고 취득 당시의 매매가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현재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설프게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주택자는 이 새로운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거 구입할 때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게 되면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팔고 사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이제 갈아타는 수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수요만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피스텔을 활성화하려면 취등록세를 감면해야 됩니다.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약 4.6%고요. 대출 역시 아파트보다 금리가 높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수요가 돌지 않죠. 아파트 취등록세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주택자 대상으로 평균 1에서 3%, 여기서는 계산하기 쉽게 1%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는 취등록세가 약 500만원이지만 오피스텔은 취등록세가 2천만원이 좀 넘습니다. 현재 대출도 계속 막히고 있고 시중 금리도 높고요. 대출 받아서 오피스텔로 월세 장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부동산은 어떻게든 정부가 떠받들고 있지만 저는 거품이 빠져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제 살리다가 수출, 내수 침체, 이제는 계엄령까지 모든 게 박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지금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금 부자인 분들은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면 대출 규제와 고금리, 그리고 경기 부진, 전세 사기 여파, 그리고 이제는 계엄령, 혼란한 전국까지 맞물렸죠. 비아파트 시장에서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고 한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도 22년 7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서울 동대문구의 신축 오피스텔은 1억 원 마피가 떴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저는 아직 오피스텔이 이렇게 규제가 풀려도 아파트 대체 수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대출로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면 팔고 또 대출 메꾸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경기 상승 사이클에서 가능하지만 지금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수출 둔화, 그리고 내수 침체 소비,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영끌한 자금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요. 또한 계엄령으로 인해서 국정 또 마비, 국격 추락, 한국 신용 추락, 외화 자금 이탈, 환율 폭등, 수많은 후폭풍들이 몰려오고 있고 하향 사이클을 누가 봐도 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겁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흐름들만 체크해 두자고요. 이상입니다. 안녕. Why